이게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는 전체가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총 옳은 지문이고 옆에다가 OX를 달면 안 됩니다. 옳은 지문인데 지금 진도가 나간 만큼 이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7주 정도밖에 배정이 되질 않아서 전체를 잡기는 어렵고 요거 지문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문으로. 자, 뭐가 되어 있냐면 1번부터 정리를 하실 테니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가 있다고.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그 하나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요. 단독행위는 행위자 한 사람의 요 한 개라는 말 보이죠? 동그라미죠.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단독행위 그래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이어야 돼요. 매도자 팔겠습니다 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매수자는 사겠습니다 라는 의사의 두 개가 합치가 되어야 성립되죠. 내가 을려에게 결혼해 주세요 하나의 의사표시, 을려가 결혼해 주겠어요 두 개의 의사가 결합돼야 혼인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단독행위는 두 개의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효력이 발생하려면 단독행위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동그라미요.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때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의사표시 그래요. 있는 의사표시.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없고 동그라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걸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없는 단독행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여기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한 개입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이런 의미죠. 근데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더라 이거죠. 상대방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 그런 개념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취소한다, 우리가 추인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취소란 단어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도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의, 추인, 취소, 해제, 해제는 반드시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없는 거에 유언 있죠. 유언이나 유증 같은 경우는 내가 유언서를 써놓고 내가 죽으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계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청약이라는 하나의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하나의 의사표시, 두 개의 동그라미,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조심할 것은 요 합이란 걸 동그라미 쳐요. 요 합의. 요 합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합의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요? 계약. 합의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에요. 합의, 해제. 원래 해제 여기 있죠. 여기 해제 여기 있잖아요. 해제. 여기 해제가 보이죠? 그냥 해제만 나오면 단독행위. 근데 합의, 해제 그럼 뭐예요? 계약. 달라요.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이에요. 이걸 그래서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채권행위. 여기 채권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권행위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4번과 5번을 체크할 필요가 문구세요. 두 개를 4번, 5번을 문구는데요.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 저 잠깐 봐봐요. 요런 거야. 갑이 집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하고 1억에 둘이 뭐를 해요?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 계약을. 그 매매 계약을 맺은 다음에 나중에 잔금 치라고 등기를 넘기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계약이 끝난 게 아니야. 왜?
나중에 집 주세요, 그다음에 돈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이 매매 계약을 우리가 채권행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잔금치라고 등기 넘기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나중에 물권행위, 아니면 다른 말로 이걸 처분행위라 그래. 처분행위 그러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요거 집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잔금치라고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아. 그래서 요걸 23회 때 기출을 했어요. 이행의 문제가 있냐 없냐 요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행위는 끝털이 뭐라고 안 되면 채권행위에다가 매매 계약이라고 쓰세요. 매매 계약 써요. 매매 계약. 그럼 물권행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등기 쓰세요. 등기 이전. 그럼 구별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러면 채권행위는 매매 계약이죠. 여기 보니까 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 전형적인 채권행위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행.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보여요? 요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요 4번이 채권행위가 원인행위예요. 원인, 결과. 매매계약이 원인이고 요게 결과라니까 원인, 결과. 그런 개념이에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는 동그라미. 채권행위는 이행기까지 이행하면 되므로 처분권자가 없는 자 동그라미. 처분권 없는 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타인 물건 매매, 타인 물건 매매, 타인 물건 임대차 가능 이렇게 쓰면 돼요. 타인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고 타인 물건을 임대차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봐봐. 이제 7번 보니까 타인 매매 보여요? 동그라미. 타인 매매. 그 다음에 타인 임대차 보여요? 타인 임대차. 꼭 자기 물건만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도 팔 수 있고 누구 것도 남의 물건이라도 매매할 수 있다. 유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처분행위는 등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처분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등기는. 매매 계약은 여러분들 집도 내가 팔 수가 있다고. 근데 등기를 넘길 때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타인 물건을 매매한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내가 안 파는 거야. 타인 물건도 팔 수 있지만 등기를 결국은 못 넘겨준다고. 못 넘겨주면 나는 결국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럼 돈으로 물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타인 매매, 타인 임대차는 유효요. 이에 반하여 처분행위가 등기잖아요. 처분행위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므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요 무권리자 동그라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뭘로 간다? 무효가 돼버려요. 이게. 자, 의사표시가 일정한 8번 방식에 따라 행해질 필요는 없는 법률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행위는 요식일까요? 불요식일까요? 99%가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를 표시할 때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불요식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9번.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 항상 계약이라고 쓰세요. 계약. 법률행위가 그 본래의 법률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춰진다라고 돼 있죠? 성립요건을 갖춰진 다음에 뭘 따져요? 효력요건을 따진다. 그럼 효력요건이 뭐냐면 성립요건 밑에다가 쓴다면 이게 성립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고 효력요건이 뭐냐면 나중에 효과는 무효, 취소예요.
그럼 무효 취소란 말이야. 그러면 무효 취소를 논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성립이 됐다는 전제를 갖춰야 된다. 왜? 성립 요건을 갖춘 다음에 뭘 따져요? 효력 요건을 따지잖아요. 보여요?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춘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진다. 효력 요건이 뭐다? 무효, 취소. 그럼 무효나 취소는 성립됐다는 전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이 9번이 나중에 가면. 자, 10번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립되지 않은 경우 끊어. 그 다음에 뭘 따지지 말라?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죠? 예전에 시험에 무효 취소 말고 여기다 착오가 나왔어요. 착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착오를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럼 맞아요. 우리가 비통착사강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됐다는 전제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효 취소 착오. 자, 1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어. 이해돼요? 요 무효 동그라미 쳐봐요. 무효. 요 11번에 무효. 무효는 법률행위, 무효인 계약은 성립은 뭐라고요? 했어. 했는데 처음부터 뭐예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효 자체는 성립이 안 된 게 아니라 성립은 됐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런 말이 무효라는 거지. 자, 1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여기까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쓴다면 여기다 뭘 쓴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이에요. 이 네 가지. 그럼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일단 뭘로 가? 일단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권자가 뭐하면? 취소하면. 자, 처음부터 뭐가 돼? 무효. 요 소금 무효 동그라미. 소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뭐는요? 착오,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일단은 유효이지만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16번, 13번 농취증 동그라미요. 농취증이라는 거. 농취증은 공시법상에서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이지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뭐 농취증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은, 농지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해요. 단지 이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농취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지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농지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적. 아까 우리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옆에다가 첫 번째는 확정되죠. 두 번째는요, 가능하고, 세 번째는 적법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먼저 여기 조심하세요. 요거 14번 별 표시 하나.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끊어요. 목적이 실현될 시점, 이행기 동그라미. 이 이행기를 모르겠다 그러면 잔금칠할 때 확정되어 있으면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딸내미가 뭐라고 했냐면 강아지를 하나 사달라고 했다고. 그럼 개를 파는데 갔겠죠. 그럼 A개가 있고 B개가 있다고. 그럼 내가 강아지를 하나 사려고. 그러면 A개를 살 건지 B개를 살 건지 목적이 정해지지 못해요. 왜? 우리 딸내미가 무슨 강아지를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내가 그 강아지 파는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줘요. 10만 원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잔금칠할 때 딸내미 데려와가지고 잔금칠할 때 그때 가서 A개인지 B개인지 그 목적물과 가격을 그때 가서 정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적은 반드시 계약 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잔금을 칠할 때까지만 정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4번하고 요 15번을 묶으면 돼요. 자, 15번. 뒤로 넘어갔군요. 자, 냅둬. 그러면 자, 15번에 매매 목적물 동그라미요. 목적물. 그다음에 대금 동그라미요.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여요? 그럼 언제까지만? 사후가 뭐야? 사후 동그라미. 요 사후가 이행기, 잔금칠할 때, 이행기, 잔금칠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됐죠? 그러니까 목적과 대금 같은 거 가격이 계약 시에 꼭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만 확정하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자, 16번 별표시. 16번은 자, 가능성 여부인데요. 자, 법률행위 뭐라고 돼 있어요? 성립 당시에 이미란 말 보이죠? 동그라미. 이미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쓰세요. 원시적 불능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X 가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 그 가옥이 매매계약 체결 전자 동그라미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를 뭐라 그래? 원시적 불능 그래요. 그러면 요 원시적 불능이나 후발적 불능은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건데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이렇게 1억에 매매계약을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요 목적물이 여기서 소실이 됐다. 요 계약 전에 요걸 뭐라 그래? 이미 소실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원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이 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무효예요. 그럼 만약에 계약을 할 때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잔금 칠하기 전에 요 중간에서 소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전에 소멸되고 후발적 불능은 후에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넘겨보면 밑에 17번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요거 쓰면 좋은데 원시적 불능은 무조건 원, 무, 그 다음에 개, 담 이렇게 쓰세요. 원무개담. 원자는 뭐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는 의미예요. 이게 원시적 불능은 무효.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17번 원무개담.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뭐가 돼요? 무효. 다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요 담자가 담보 책임이 나온다고. 어차피 나중에 애와야 돼요. 원무개담, 원무개담. 자, 그 다음에 18번은 일부가 뭐라고?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죠? 일부 여기 일부가 불능이라고. 일부 불능이라고. 방 3칸 중에 한 칸이 탔다고. 그럼 일부가 불가능하잖아요. 이행할 수가 없다고. 그럼 원칙을 뭘로 해요? 전부를 무효로 해요. 동그라미 쳐봐요. 일부 동그라미, 불능 동그라미. 일부 불능. 그리고 밑에 전부 무효. 일부가 불가능하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요. 계약 자체를. 자, 그 다음에 19번에 요거 파란색 별 표시. 19번은 이게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실현이 가능하였어요. 그렇죠? 근데 성립 후자 동그라미, 성립 이후에 이행기 전의 목적이 불능이다 동그라미. 불능하게 된 것을 말하며 읽어볼게요. X 가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옥이 매매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 후에 소실됐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후발적 불능. 옆에다 가로 열고
유효라고 쓰세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소실된 거죠? 그러면 뭐야? 무효. 후발적 불능은 계약 이후에 소실된 거죠? 그럼 뭐예요? 유효. 그 무효, 유효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20번 후발적 불능이 있다 하더라도 후발적 동그라미 유효, 무효? 유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다만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위험부담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요거 생각하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했어요? 무효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면서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근데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 계약법으로 연결이 돼요. 다 계약법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써놓긴 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자,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규정 동그라미, 강행규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돼? 여기 무효 동그라미.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의무규정을 위반한 건 유효.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 그러면 당사자가 추인이 뭐냐면 추후에 인정한다. 추인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무효행위 추인 써놔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요, 한 2주 지나면 금방 이해가 돼. 무효행위 추인 X. 무효행위 추인 X. 자, 22번 중간생략 등기 동그라미 쳐요. 이 중간생략 등기 끝털이다가 여기 유효라고 보이죠? 유효 동그라미 쳐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 뭐 끝털이다 뭐라고 쓰냐면 단속규정이라고 쓰세요. 단속규정. 단속한다. 단속규정. 이 단속규정은 유효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생략 등기예요. 이 물권법에서 등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정 수수료인데 이게 중개사로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중개사. 중개사는 법으로 정해놓은 수수료가 있죠. 그걸 함부로 넘어서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초과 동그라미.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만 받는 거야. 120만 원. 그러면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는 초과 부분 동그라미,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초과 부분 있죠.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강행법규 위반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건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도 너무 잘 나와요. 24번.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에다 쓰시려면 무효는 쓰세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25번 반사의 질서 103조죠? 첩계약 동그라미 쳐요. 첩계약, 그 다음에 해지 조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효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여기 동기불법 보인가요? 26번에 여기에 못하면 도박장소 개장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거야. 아까 그 임대차 했잖아요. 근데 임대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박장소. 불법의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표시 동그라미, 표시됐거나 끊어.
끊고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그라미,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7번 강박 나왔어. 강박 동그라미. 지문 중에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 아니다. 그 다음에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아예 반사의 질서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강박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 세 번째 줄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강박을 당해도 유효인 거야. 강박이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29번 강제집행 동그라미요. 강제집행. 왜? 양도소득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거 있잖아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사회질서의 위반이 된 경우 끊어요. 30번 끊어. 103조 위반이 된 거죠. 이미 이행된 경우에 불법 원인 급여 동그라미, 불법 원인 급여에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또 사회질서 위반자는 소유권에 기한 역시 물청도 행사할 수 없어요. 결국은 103조에 해당이 되면 어떠한 경우도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동그라미 31번 사회질서 위반 동그라미. 사회질서가 위반되면 추인 세모요. 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추인이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가로 열고 무효행위 추인 X, 무효행위 추인 X.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자, 불공정 법률행위. 자, 불공정 법률행위를 보면 32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자, 당사자의 주관적 세모요. 주관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뭘로 가라? 객관적 동그라미요. 객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33번 공박, 경솔, 무경험 중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동그라미. 하나인데 모두 입증해야 된다. 그럼 X가 돼요. 하나만 입증이 되고요. 이때 공박 동그라미. 공박은 경제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신적 동그라미, 어떤 거든 상관없다. 자, 34번 무경험 동그라미.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부족이에요? 일반 거래 부족이에요? 일반 거래 동그라미. 일반 거래 부족이지. 밑에다가 특정 영역 X 쓰세요. 특정 영역 X. 이참에 외워버리세요 그냥. 35번 법률행위가 불공정이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나 같으면 경, 무, 대를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경솔의 경자, 무경험의 무자, 대리의 대자. 경무대, 경무대. 36번 대폭리자에게 폭리의사 동그라미. 폭리의사가 뭐죠? 폭리의사가 뭐야? 알고 플러스 이용. 동그라미 쳐요. 알고 동그라미, 이용 동그라미. 알고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폭리의사가 없으면 없다면 이란 말 보이죠? 폭리의사가 없다면 불공정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끝을에다가 인식만이라고 들어온다면 X예요. 인식만 그러면 안 돼요. 알고 이용까지 있어야 돼. 알고 이용. 자, 그 다음에 37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무효를 주장한 자 동그라미. 무효를 주장한 자 이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피해자. 피해자가 뭐라고 해서 모든 요건을 뭐야? 입증해야 되죠. 입증 동그라미. 모든 요건을 입증한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요 공박 경솔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38번 증여 세모, 기부행위 세모요. 그 다음에 끝털이 무상행위가 보일 거예요. 무상행위. 찾았나요? 그러면 증여, 기부, 무상행위. 하나가 또 뭐였죠? 경매. 경매. 요것들은 불공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독행위는 적용돼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됩니다. 단독행위는 적용됩니다. 써놔야 돼요. 단독행위 적용. 자, 39번에 경매 세모. 경매는 세모예요. 경매 세모. 적용 안 돼요. 40번 피해자 동그라미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폭리자 있죠. 나쁜 사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1번 불공정 동그라미 쳐요. 불공정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추인 세모요. 추인 세모가 적용될 수 없고, 단 밑에 42번 무효행위 전환 동그라미. 전환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다음 주 오면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추인은 안 된다. 전환은 된다. 자,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라고 했죠? 표시한 대로 동그라미. 거기 끝을에다가 뭐라고 써요? 끝을에 효리 생긴다. 끝을에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 44.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선이 무과실 동그라미. 선이 무과실이면 뭐가 된다? 유효 동그라미.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근데 45번에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상자 동그라미. 상자. 그 다음에 알았거나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았거나 알자 동그라미. 알수, 수 동그라미. 상할수 들어왔죠? 그럼 끝을이 뭐야? 무효. 근데 시험에 나올 때 27회 때 취소라고 나온 적이 있어. 그럼 끝을에다 취소 X. 상할수 무효해야 되지. 상할수 취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공무원 동그라미. 세모다, 세모. 공무원은 비진이가 적용돼야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법행위는 준용되지 않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끝을에다가 상할수 적용되지 않음. 상할수 적용되지 않음. 원래 상할수면 무효잖아요. 근데 이 공법행위는 상할수가 있다 하더라도 유효라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47번 진이 동그라미. 진이.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생각이야? 생각 동그라미. 생각. 끝털이 생각 찾을 수 있어야 돼. 생각이고, 줄 바꿔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48. 비록 재산을 강제 동그라미 쳐. 강제가 강박이에요. 강박. 강제나 강박은 비진이가 아니에요. 됐죠? 중간에 강박 동그라미 쳐요.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비진이가 아니에요 그래요. 비진이가 아니다. 비진이가 아니에요. 요건 뭐야? 의사와, 여기 써볼게요. 요 강박이라는 것은, 요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비진이가 아니다.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자, 요건 다음 주에 할게요.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 대리권 남용 동그라미.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의사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다음 주 대리 파트 할 때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대여, 명의대여 대출 동그라미 쳐요. 무조건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게 혹시 시험장에 가서 지문 중에 이제 마지막에요, 대출이 나왔어. 대출이 나오면 무조건 비진이가 아니야.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도 아니야. 그럼 대출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예요? 유효. 그래서 변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변제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대출 나오고요.
여기 유효라고 했고 여기도 대출 나왔죠? 그럼 무조건 뭐요?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요. 요 두 개는 문건 오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옳은 지문들이에요 다. 일부러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옳은 지문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기출 지문들이에요. 거의 100%가 기출되고 있는 지문이고 수없이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끝틀에 니브 정도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니까 정 시간이 안 된다면 요거라도 들으시라고 동영상을.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